어머니의 손이 내 뺨을 때리는 순간 세상이 정지했다. 이런 더러운 년. 당장 집에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눈이 쏟아지는 겨울밤. 나는 맨발로 문 밖으로 내쫓겼고 그 뒤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그날 밤 서울의 거리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나는 코트도 없이 떨며 걸었다.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다. 어머니가 내 휴대폰에서 민지와의 메시지를 발견한 건 순식간이었다. 사랑해, 지은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나는 2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 김지은. 민지는 27살, 고등학교 교사 이민지. 우리는 2년 전 직장 동아리에서 만났다. 처음엔 친구였다. 하지만 점점 그 감정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됐다. 집으로 가는 길, 눈이 내 발목을 삼키듯 쌓였다. 왜 나예요? 왜 나만 이렇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은 항상 내게 완벽함을 요구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오빠는 의사. 나는 그 그림 속에서 항상 웃는 딸이었다. 하지만 내 안의 비밀은 점점 커졌다. 민지와의 관계를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들키고 말았다. 어머니의 눈빛은 혐오로 가득했다.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다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다. 눈물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어디로 가야 할까? 민지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휴대폰은 어머니가 빼앗아 갔다. 친구들은 그들도 내 비밀을 모른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산다는 건 숨쉬기조차 힘든 일이었다. 직장에서는 항상 언제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이 쏟아졌다. 가족 모임에서는 좋은 남자 소개해줄게 라는 말이 일상이었다. 나는 그 모든 압력 속에서 버텨왔다. 하지만 이제 다 끝났다. 공원이 텅 빈 새벽,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 한 분이 다가왔다. 청소부 아저씨였다. 그는 나를 보더니 아가씨,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춥지?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기력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점퍼를 벗어 내 어깨에 걸쳐주었다. 집에 가봐. 가족이 걱정할 거야. 그 말에 나는 다시 울음이 터졌다. 집이 없어요. 내가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따라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다. 그는 공원 근처 자신의 작은 집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은 낡았지만 따뜻했다. 여기서 좀 쉬어. 내일 생각해봐.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차를 타주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타인의 친절을 느꼈다. 아저씨의 이름은 박철수. 60대 후반 홀로 사는 분이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살았다. 그는 매일 새벽 공원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인생은 때론 눈처럼 쌓여. 하지만 녹으면 새로 시작할 수 있지. 그의 말은 위로가 됐다. 다음 날 그는 나에게 열쇠 하나를 주었다. 이건 내 옛 창고 열쇠야. 빈 방이 있어? 당분간 거기 살아. 나는 놀랐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 열쇠를 받아들었다. 창고는 공원 옆 낡은 건물이었다. 먼지가 쌓였지만 침대와 작은 부엌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직장에는 병가를 냈다. 민지에게 연락해야 했다. 공공전화를 찾아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어디야? 걱정했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갈게. 같이 있어줄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안 돼.
나 혼자서 이겨낼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민지를 사랑하지만 이 관계가 우리를 파괴할까 두려웠다.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빠를 통해 전달된 거였다. 집에 오지 마. 내 물건은 다 버렸어.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가족의 배신감이 컸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상적인 삶을 포기한 대가로 뭐가 남았나?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나는 이단자였다. 직장 동료들의 수군거림, TV 드라마의 동성애자 비하, 모든 게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민지의 사랑은 유일한 빛이었다. 박 아저씨는 매일 나를 찾아왔다. 밥 먹었어?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는 가족처럼 챙겨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의 삶을 알게 됐다. 젊을 때 그는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가족은 그를 버렸다. 그때 깨달았지? 혈연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야. 그의 말은 내게 새 희망을 주었다. 나는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다. 직장에 복귀하고 민지와 몰래 만났다. 하지만 그 만남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누가 볼까? 누가 알까?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나는 첫 번째 선택을 내려야 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빠가 연락했다. 엄마가 쓰러졌어. 내 탓이야. 그 말은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갈까? 가지 말까? 내 마음은 갈등했다. 결국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왜 왔어? 내 얼굴 보기도 싫어. 나는 눈물을 삼키며 물러났다. 그 순간 나는 가족의 벽을 실감했다. 사회의 정형이 나를 용납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창고에서 홀로 울었다. 어머니의 말은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내 탓이야. 오빠의 비난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지야, 나 옷 포기할까 봐. 그녀는 다급히 말했다. 안 돼, 지은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이 스며들었다. 민지는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다.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돌면 직장을 잃을 수 있었다. 한국 교육계는 보수적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위험해. 우리의 사랑은 은밀한 비밀이었다. 박 아저씨가 다시 찾아왔다. 그는 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그는 조용히 듣더니 가족은 때론 상처를 주지.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면 버텨야 해. 그의 말은 위로가 됐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더 이야기했다. 나도 젊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사회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를 처음으로 안아주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를 가족이라고 불러. 그 순간 나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다. 혈연이 아닌 마음의 가족.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 하나가 내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이 있었다. 지은 씨, 여자랑 사귀는 거야? 그녀의 질문에 나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가 밀려왔다. 사장은 보수적이었다. 만약 알면 해고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민지와 만났다. 카페 구석에서 우리는 속삭였다. 어떻게 해? 포기할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사랑해.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컸다. 다음 날 어머니가 퇴원했다. 오빠가 나에게 연락했다. 엄마가 너를 용서할 수 없대. 유언장에서도 빼버렸어. 그 말은 충격이었다. 나는 가족의 유산에서 제외됐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의 상실이었다.
나는 박 아저씨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힘들죠? 그는 대답했다. 사회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내 세대가 바꿀 수 있어. 그의 말은 동기를 주었다. 나는 민지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지의 가족도 문제가 됐다. 그녀의 어머니가 결혼 압력을 주었다. 민지야, 27살이야. 좋은 남자 만나. 민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엄마, 나 남자 안 좋아해.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격렬했다. 미쳤어. 그만둬. 민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녀가 나에게 왔다. 지은아, 나도 이제 집 없어. 우리는 창고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박 아저씨는 웃으며 말했다. 둘이서 잘 지내라. 하지만 동거는 새로운 갈등을 불렀다. 민지는 학교에서 압력을 받았다. 학부모 하나가 소문을 퍼뜨렸다. 이 선생님, 레즈비언이래요. 교장은 민지를 불렀다. 사실이야. 민지는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왜 숨겨야 해?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가 우리를 괴롭혔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했다. 한편 내 가족과의 대치가 이어졌다. 아버지가 연락했다. 집에 와. 하지만 그 여자랑 헤어져. 그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안정된 삶, 가족의 품. 하지만 민지를 배신할 수 없었다. 아니요, 아버지. 나는 거절했다. 그 선택은 고통을 가져왔다. 아버지는 넌 더 이상 우리 딸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 나는 울었다. 박 아저씨가 위로했다. 내 선택이 내 삶이야. 민지와의 관계도 시험받았다. 스트레스로 우리는 자주 싸웠다. 왜 나 때문에 가족을 포기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사랑하니까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상처를 주었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잠시 떨어져 있을까? 그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왜? 포기하는 거야? 나는 소리쳤다. 우리는 대화를 피했다. 긴장감이 고조됐다. 박 아저씨의 건강이 악화됐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암이래. 그가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그는 나의 구원자였다. 아저씨,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웃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의 말은 내게 깨달음을 주었다. 진짜 가족은 희생이었다. 나는 민지와 화해했다. 함께 버티자. 우리는 병원에서 아저씨를 돌봤다.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직장에서 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해. 사장의 말이었다. 나는 분노했다. 이게 공정해요. 하지만 싸울 힘이 없었다. 민지도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다.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해고 후 나는 실업 상태가 됐다. 돈이 바닥났다. 민지는 교사 월급으로 우리를 부양했다. 하지만 그녀의 스트레스는 쌓였다. 지은아, 나도 지쳐.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창고에서 간신히 버텼다. 박 아저씨는 퇴원했지만 약값이 부담이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저 여자, 이상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사회의 정형이 나를 비난했다. 민지의 가족이 찾아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창고 문을 두드렸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떨며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소리쳤다. 2년 때문에 내 딸을 망쳤어. 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헤어져. 정상적으로 살아. 라고 요구했다. 민지는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말했다. 그 대치는 격렬했다.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넌 내 딸이 아니야. 그 말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왜 이렇게 힘들까? 민지가 물었다. 나는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라고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주위의 압력이 그것을 더럽혔다. 도덕적 딜레마가 깊어졌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 사회의 눈을 무시하는 게 가능한가? 나는 밤새 고민했다. 박 아저씨가 우리를 불렀다. 둘 다 와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털어놨다. 나도 젊을 때 남자를 사랑했어. 하지만 숨겼지. 후회해. 그의 고백은 충격이었다. 아저씨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너희를 도왔어. 내 젊음을 되찾는 기분이야.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우리의 가족이 됐다.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 오빠가 찾아왔다. 지은아, 엄마가 위독해. 그는 말했다.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엄마, 내가 부르자. 그녀는 눈을 뜨고 말했다. 왜 왔어? 하지만 눈빛이 부드러웠다. 미안해. 그녀의 말은 언익스펙티드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오빠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 지은이는 잘못됐어.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은 사랑이야. 그 순간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오빠의 반발이 컸다. 너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어. 그는 나를 밀쳤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대치했다. 왜 나를 미워해? 내가 물었다. 그는 집안 명예 때문이야. 라고 소리쳤다. 사회의 압력이 그를 움직였다. 나는 돌아왔다. 민지에게 말했다. 엄마가 이해하려 해. 민지는 기뻐했다. 하지만 오빠의 위협이 이어졌다. 민지 직장에 소문낼 거야. 그의 말은 공포였다. 민지는 학교에서 호출됐다. 교장이 소문이 있어? 확인해봐야 해. 라고 말했다. 민지는 부정했지만 증거가 있었다. 오빠가 사진을 보낸 거였다. 이게 뭐야? 교장이 물었다. 민지는 울었다. 사랑이에요. 하지만 교장은 학교 이미지가 중요해. 사표 써. 그녀는 해고됐다. 배신의 고통이 우리를 덮쳤다. 오빠가. 왜? 나는 분노했다. 박 아저씨가 우리를 모았다. 포기하지 마. 함께 싸워. 그는 커뮤니티를 소개했다. LGBTQ 모임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너희처럼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 한 분이 말했다. 그곳은 우리의 새 가족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시위에 참여했다. 동성애 권리, 구호를 외쳤지만 반대자들이 돌을 던졌다. 부상당한 민지를 안고 나는 울었다. 내 가족과의 최종 대면이 왔다. 아버지가 창고로 왔다. 지은아, 돌아와. 그는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민지와 헤어져. 나는 거절했다. 아니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사회가 용납 안 해. 그의 말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변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는 떠났다. 상실감이 컸다. 민지와 나는 새로운 선택을 했다.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가기로. 박 아저씨도 함께. 새 시작이야.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동 중 아저씨의 상태가 악화됐다. 아저씨,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늦었어요. 라고 말했다. 아저씨는 우리 손을 잡고 말했다. 행복해. 가족아.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식성이었다. 박 아저씨의 장례식은 간소했다. 우리는 그의 유골을 뿌렸다. 고마워요, 가족. 민지가 말했다. 그의 죽음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슬픔은 깊었다. 왜 아저씨가? 나는 울었다. 민지는 그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살아라고 위로했다.
우리는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작은 집을 구했다.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봤다. 저 여자들, 둘이 사네, 수군거림이 들렸다. 우리는 카페를 열었다. 우리 사랑처럼 따뜻한 곳 하지만 손님은 적었다. 보이콧이 시작됐다. 동성애자 가게 안 가, 누군가 말했다. 우리의 사업은 위기였다. 민지의 과거가 드러났다. 그녀의 어머니가 마을에 왔다. 민지야, 집으로 와. 하지만 민지는 엄마, 나 행복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울며 사회가 안 돼라고 말했다. 그 대치는 감정적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내 선택 존중할게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오빠의 개입이 있었다. 그는 마을에 소문을 퍼뜨렸다. 저 여자들, 위험해. 우리의 삶은 다시 흔들렸다. 내 안의 갈등이 고조됐다. 민지야, 포기할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안 돼. 사랑하니까.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나의 다른 사람 만날까 봐. 그 말은 충격이었다. 왜?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잡력이 너무 커라고 말했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싸웠다. 너도 나를 버리는 거야. 내 말에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화해의 순간이 왔다.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우리 함께 버티자. 민지가 말했다. 우리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시위가 열렸다. 평등을 위해 우리는 앞장섰다. TV에 나왔다.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어. 내 말은 사회를 흔들었다. 하지만 반발이 컸다. 협박 전화가 왔다. 죽여버릴 거야. 의 공포가 우리를 덮쳤다. 가족의 최종 선택이 왔다. 아버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그는 말했다. 내 엄마가 후회했어. 어머니는 죽기 전 편지를 보냈다. 행복해. 딸아. 그 말은 눈물을 불러왔다. 오빠도 변했다. 미안해. 무서웠어. 그의 고백은 언익스펙티드했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우리의 카페는 문을 닫을 뻔했다. 민지가 말했다. 포기하지 마. 우리는 온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LGBTQ 지지자들이 몰려왔다. 너희 덕분에 용기 났어. 한 사람이 말했다. 우리의 이야기와 사회에 퍼졌다. 책으로 출간됐다. 버림받은 밤, 제목처럼.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비공식적이지만 친구들 앞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의 맹세였다. 하지만 도덕적 질문이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게 옳은가?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정당한가?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민지가 임신을 원했다. 아이는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동성 커플은 안 돼. 이 법이 말했다. 우리는 싸웠다. 로비를 했다. 평등을 우리의 목소리는 커졌다. 최고조의 순간이 왔다. 대법원 판결. 동성 결혼 인정 뉴스가 터졌다. 우리의 승리였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시위를 했다. 도덕 파괴, 그들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아녔다. 우리가 이겼어. 민지가 말했다. 판결 후 우리의 삶은 변했다. 카페는 번창했다. 사람들은 우리를 영웅으로 봤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박 아저씨의 빈자리, 가족의 아픔. 어머니의 편지는 내 가슴에 새겨졌다. 사랑해, 지은아. 오빠는 이제 지지자였다. 미안했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지와 나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여자아이. 우리 가족. 우리는 말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저의 불쌍의 유수군거림이 들렸다. 우리는 아이를 보호했다. 사랑으로 키울게 우리의 결이었다. 과거의 선택들이 되돌아왔다. 그때 포기했다면 내가 물었다. 민지는 후회 안 해 라고 말했다. 우리의 사랑은 강해졌다. 하지만 도덕적 딜레마는 끝나지 않았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한가?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다. 비슷한 커플들. 우리는 모임을 만들었다. 희망의 가족 박 아저씨의 정신을 이어갔다. 혈연이 아니야. 마음이야 우리의 슬로건이었다. 마지막 갈등이 왔다. 오빠의 아내가 임신했다. 조카 보러 와 이 그는 초대했다. 가족 모임에서 우리는 환영받았다. 지은아, 민지야. 반가워 어머니의 친구들이 말했다. 변화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우리의 집에 돌이 날아왔다. 나가 쪽지가 붙었다. 공포가 다시 왔다. 왜 아직도 민지가 울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혐오 범죄 우리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자랐다. 엄마들, 사랑해 그녀의 말은 우리의 승리였다. 우리는 책을 썼다. 눈 내리는 밤의 기적 우리의 이야기였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다. 평등, 구호가 퍼졌다.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 질문은 남았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잃는 게 가치 있는가?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동성애를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선택이 옳은가, 그른가?